아침 회의실 공기는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슈조이 그룹 본사, 그 중에서도 슈올즈의 임원 회의실은 언제나 그렇듯이 조용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도시는 분주했지만 이 방 안의 시간은 늘 한 박자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정돈된 보고서, 정확한 숫자, 그리고 감정이 배제된 표정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회의실 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멈추는 곳마다 얇은 긴장감이 남았습니다. 최근 벌어진 여러 소동이 회사 이미지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박진석은 이미 숫자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늘 기업의 목을 조용히 조였습니다. 조용히 조이기 때문에 더 위험했습니다. 홍보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디지털 쪽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이 눈에 띕니다. 다른 임원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필요합니다. 그 말 끝에 잠깐 공백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얼굴이라는 말은 회사가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으로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습관은 마음이 복잡할 때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얼굴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말은 단정했지만 동시에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신뢰를 다시 쌓지 못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홍보실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요즘은 기업 이미지가 공식 발표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터를 통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박진석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움직였습니다.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는 익숙해지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낯선 세계의 단어였습니다. 홍보실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화면에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수빈. 박진석은 그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더 얇아졌습니다. 홍보실장은 말을 골라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슈올즈의 이미지 회복과 브랜드 리빌딩을 위해 이수빈 씨를 외부 협업이 아닌 내부 전담 형태로 섭외하는 안입니다. 박진석은 그 이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와 엮여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박진석이 한때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반대 이유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볼 거 없는 집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치가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비서는 서류철 하나를 박진석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진석은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자가 박진석의 숨을 아주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이지혁, AP그룹 대표. 박진석은 단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박진석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지혁의 회사 양력, 대외 활동, 투자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수빈의 친오빠라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덮지 않았습니다. 덮으면 현실이 사라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고성이가 말했었습니다. 수빈이 오빠는 구멍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안은 볼 게 없습니다. 박진석은 아주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이 한 번 길어지자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반사적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홍보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홍보실장이 답했습니다.
교차 검증했습니다. AP 쪽과도 간접 확인이 끝났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책상 위 펜을 놓았습니다. 박진석은 머릿속에서 빠르게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그 판단이 속아서 만들어진 판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했고 그 왜곡이 가족 관계와 회사 관계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홍보실 이수빈 씨를 오늘 바로 부르십시오. 회의실이 순간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덧붙였습니다. 외부 협업 형태가 아닙니다. 슈올즈 디지털 홍보 전담으로 책임과 권한을 같이 줍니다. 홍보실장이 놀란 표정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부 반발이 박진석은 단정하게 끊었습니다. 반발은 제가 정리합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단어는 박진석이 가장 잘 쓰는 칼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비서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박성재를 부르십시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분 뒤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재는 회장실로 오라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성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는 방식은 늘 단정하지만 그 단정함 속에는 결론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회장실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박진석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박진석은 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이를 부를 것이다. 박성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박진석이 한때 가장 강하게 막았던 이름을 오늘은 스스로 꺼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지,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그러나 박성재는 먼저 감정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진석의 방은 감정이 먼저 올라오면 더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박진석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박성재에게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박성재는 서류를 읽는 순간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지혁, AP그룹 대표. 그 문장이 박성재의 머릿속을 한 번에 정리해 주었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숨겼군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왜곡해왔다. 그리고 그 왜곡이 내 판단까지 오염시켰다. 박진석은 그 말을 하면서도 표정은 단정했습니다. 단정한 표정은 흔들림을 감추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수비는 박진석이 끊었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급하다. 박진석은 잠깐 말을 멈추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관계도 더 이상 숨길 단계가 아니다. 박성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이 허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허락이 아니라 관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게 더 박진석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공식으로 정리한다. 애매하게 끌지 말아라. 회사도 사람도 애매하면 가장 먼저 무너진다. 박성재는 그 문장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사랑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리스크를 계산해서 길을 열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성재는 그 길이 열리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숨기며 사는 관계는 언젠가 더 크게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이수빈은 평소처럼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명 각도를 맞추고 대본을 간단히 정리하고 편집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일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반복과 관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자신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받는 일이 곧 책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이수빈은 잠깐 놀랐습니다. 박성재는 보통 이 시간에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수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수빈아, 지금 시간 괜찮아? 이수빈은 말했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인데 오빠? 박성재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부르셔. 슈홀즈로 바로 올 수 있어? 이수빈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슈홀즈 그리고 박진석. 그 조합은 이수빈에게 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수빈은 잠깐 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다시 반대하려고 부르는 것인지, 혹시 성재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인지, 혹시 자신을 시험하려는 것인지. 이수빈은 여러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수빈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수빈은 이미 결심해왔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면 숨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수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차 안에서 이수빈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지만 이수빈의 마음은 오히려 느리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수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이수빈은 단지 연애를 지키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왜곡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가 볼 거 없는 집안이라는 말로 자신의 가족을 깎아내렸습니다. 그 말은 이수빈의 자존심을 오래 흔들었습니다. 슈홀즈 본사 로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한번 스쳐갔고 이수빈은 그 시선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시선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시선이 호기심인지 경계인지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안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재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홍보실장이 맞은편에 자리했습니다. 이수빈은 문 앞에서 잠깐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인사했습니다. 이수빈입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들고 이수빈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가리고 상대를 흔들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수빈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박진석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수빈 씨를 개인적으로 판단한 적이 있어요. 이수빈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이어 말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수빈의 눈동자가 잠깐 커졌습니다. 박진석이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 지역의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서류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빠의 이름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꺼내지는 것이 안전한지 이수빈은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박진석의 다음 말이 이수빈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가 AP그룹 대표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했어요. 이수빈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가짜 정보를 주었어요. 박진석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그 왜곡 때문에 수빈 씨와 오빠 이지혁 씨 부모님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이수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인정하는 말이 이렇게 짧을 수가 있구나. 박진석은 길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다음 행동을 꺼냈습니다. 박진석은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수빈 씨를 슈올즈 디지털 홍보 전담 팀장으로 임명하고 싶어요. 홍보실장이 설명을 붙였습니다. 단순 협업이 아니라 프로젝트 책임자급입니다. 슈올즈 이미지 회복, 브랜드 방향, 채널 운영 기획을 전담하는 아닙니다. 이수빈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했던 전개가 아니었습니다. 이수빈은 자신을 압박하러 부른 자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자신에게 판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이 가진 영향력이 필요해요. 박진석은 좋아한다거나 인정한다 같은 감정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단어가 박진석답고 동시에 이수빈에게는 공정하게 들렸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일로 평가하겠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수빈은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자신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가 일을 맡는다면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박진석이 눈빛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수빈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개인 관계가 제 일에 영향 주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홍보실장이 잠깐 놀랐습니다. 이수빈은 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 이야기를 왜곡해서 흠집내는 일은 앞으로 단호히 막아주셔야 합니다. 박진석은 이수빈을 바라보며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조건은 명확하고 성과를 내면 됩니다. 대신 성과가 나오면 누구도 당신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수빈에게 신뢰가 아니라 계약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수빈은 그 계약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다음 문장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와의 관계는 공식으로 정리합니다. 이수빈의 눈동자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이어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재와의 관계는 이전과 같이 지내면 됩니다. 박진석이 말끝을 낮추었습니다. 서로에게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이 신뢰를 강조하는 것은 자신과 고성희의 관계에 거짓말이 들어올 틈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허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수빈은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수빈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제 가족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박진석은 단정히 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진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이수빈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박성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오빠를 알게 된 게 마음이 복잡합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그 말은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고성희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정보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성희는 여전히 새는 구멍을 찾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말, 누군가의 눈빛, 누군가의 불안에서 고성희는 흐름을 읽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빈이를 불렀다고요? 고성희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박진석이 이 지역의 정체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고성희가 만들었던 왜곡이 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몸이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거짓말의 성이 무너질 때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도망치거나 더 큰 거짓말로 덮습니다. 고성이는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더 큰 거짓말로 덮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습니다. 수빈을 흠집내야 한다. 크리에이터는 이미지가 생명입니다. 작은 흠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고성이는 그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기자님, 제가 아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고성이의 목소리는 낮고 친절했습니다. 친절한 목소리는 의심을 덜어냈습니다. 고성이는 덧붙였습니다. 슈올즈에서 새로운 얼굴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성이는 팩트가 아니라 의심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증거가 없어도 퍼졌습니다. 고성이는 그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한 번 속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속은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두 번은 쉽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진석 같은 사람은 더 그랬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틈으로 들어오는지, 누가 어디서 흔드는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홍보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수빈 관련 루머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홍보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은 덧붙였습니다. 애매하게 막지 말고 공식으로 눌러버린다. 박진석의 말은 단정했습니다. 눌러버린다는 표현이 무심히 나왔습니다. 박진석이 가진 권력의 방식이 그 한 단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슈올즈 공식 채널에 공지가 올라갔습니다. 디지털 브랜딩 강화를 위한 전담 책임자로 이수빈 크리에이터가 합류합니다. 직함도 역할도 기준도 모두 명확히 적혔습니다. 동시에 사적 관계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공지문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했습니다. 이수빈은 그 공지를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물러서면 도망이 됩니다. 도망은 루머를 더 키웠습니다. 이수빈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수빈은 그 생각을 다시 붙잡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첫 회의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타깃층 분석, 브랜드 톤, 위기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슈올즈가 앞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빨라졌습니다. 불안할수록 사람은 일로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박성재는 늦은 밤 이수빈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이수빈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셨습니까? 박성재는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놀랐겠습니다. 이수빈은 잠깐 웃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수빈은 낮게 말했습니다. 숨기며 사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박성재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숨길 관계가 아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내가 책임질게. 이수빈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말은 로맨틱한 고백이라기보다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이수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책임질게 오빠. 두 사람의 약속이 단정하게 쌓이는 동안 박진석은 또 다른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상철과 김다정을 초대했습니다. 초대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단지 식사 한번 하시지요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안에는 많은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초대장을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이 왜 우리를 부르지?
이상철에게 박진석은 늘 높은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감히 편하게 마주할 수 없는 그림자였습니다. 김다정은 이상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봅시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김다정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김다정은 가정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품위를 놓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룸에서 박진석은 먼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상철은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다정도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박진석은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박진석은 길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늘 핵심만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이상철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 오해는 누가 만든 왜곡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이름을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꺼내는 순간 감정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감정 싸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정리만 원했습니다. 박진석은 덧붙였습니다. 수빈 씨가 하는 일도 수빈 씨의 사람됨도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의 인정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인정은 때로 긴 사과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상철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이상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러나 이상철은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끔해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상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심장 쪽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재단 쪽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다정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김다정은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철도 모르는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그들의 표정을 보고도 말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단지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흘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김다정은 겨우 입술을 떼었습니다. 회장님, 그 말 무슨 뜻입니까? 박진석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지혁 씨가 검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박진석의 말은 단정했지만 그 내용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상철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김다정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무너지고 싶어도 쉽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집안이 무너질까봐, 자식이 더 무너질까봐 부모는 먼저 버텼습니다. 박진석은 그들의 침묵을 기다렸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박진석은 거래라는 단어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박진석의 인생은 늘 거래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김다정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끝이 떨렸습니다. 김다정은 감사를 말하면서도 속이 흔들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을까?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이수빈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이수빈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수빈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무너지면 집안 공기가 같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수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울면 안 됩니다.
이수빈은 오빠의 병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박진석에게서 회사 자리에서 너무 낯선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수빈은 화가 나야 할 것 같았지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오빠가 정말로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감당할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결국 휴대폰을 꺼내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잠깐 볼 수 있어? 박성재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지금 갈게. 두 사람은 집 근처 조용한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연락하셨어?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오빠 병 이야기를 하셨어. 이수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박성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잠깐 말이 없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그 한마디가 이수빈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수빈은 숨을 삼키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박성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혁이 형이 나에게만 말한 적이 있어. 누군가 더 흔들릴까 봐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수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수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늘 그렇게 혼자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것도 무거운 것도 혼자 품고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는 모르는 척할 거야. 박성재가 바라봤습니다. 이수빈은 덧붙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너지면 오빠도 무너져. 오빠가 버티려는 이유가 그거야. 이수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웃을 거야.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의 강함이 얼마나 외로운 강함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너 혼자 버티지 말아라.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빛은 흔들리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같은 시간 이지혁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얕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했습니다. 이지혁은 펜을 놓고 잠깐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순간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지혁은 손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몸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챘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늘은 병원 가셔야 합니다. 이지혁은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선배님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호의 말은 늘 정확했습니다. 정확해서 더 아팠습니다. 이지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랑을 붙잡으면 더 많은 사람이 흔들린다. 이지혁은 그 생각 때문에 지은호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지은호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은호의 그 말은 고백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숨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지은호는 그 문장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나쁜 게 아니라 선배님이 두려우신 겁니다. 그 말이 이지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두려움은 늘 사랑보다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지혁은 사랑이 아니라 책임을 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책임과 사랑을 같이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지혁을 흔들었습니다.
한편 지강호는 대리점 일을 하며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예전처럼 허세만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강호는 실적표를 보며 한숨을 쉬고 다시 전화를 돌리고 다시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지강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나가 혼자 버티게 두면 안 된다. 지강호는 누나가 너무 오래 혼자 버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이제라도 제 몫을 하려 했습니다. 그 마음이 늦었지만 늦은 마음도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슈올츠로 돌아옵니다. 이수빈은 첫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수빈은 장식적인 말 대신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슈올츠는 지금 착한 척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빠르게, 투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수빈의 말은 단정했습니다. 박진석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으로 끌지 않겠구나라는 확인이 들어간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홍보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루머가 움직입니다. 이수빈 관련 루머가 물밑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광고 표기가 어떻다는 말, 조작이 어떻다는 말, 뒷광고 같은 단어가 조심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기사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은 기사화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수빈은 그 보고를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료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제 채널 운영 데이터와 계약 자료를 투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수빈의 말은 단단했습니다. 숨기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했습니다. 박진석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을 볼 거 없는 집안이라고 판단했을까? 박진석은 스스로를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의 거짓말은 단순한 사적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주변인들을 왜곡하며 자기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이 박진석의 눈까지 가렸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머는 정면으로 친다. 홍보실장이 놀랐습니다. 보통 기업은 루머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진석은 덮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진석은 한 번 덮는 순간 그 덮음이 약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덧붙였습니다. 수빈 씨 자료를 공식 채널로 공개한다. 기준도 같이 공개한다. 이수빈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성희는 그 소식을 듣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고성희가 준비한 흔들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이 달라졌다. 박진석이 달라진 이유를 고성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한 번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한 번 속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조용히 더 잔인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성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박진석의 곁에서 조용히 조종할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만든 거짓말들이 하나씩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값을 치렀습니다. 며칠 뒤 박진석은 슈올츠 내부 행사에서 이수빈을 공식 파트너로 소개했습니다. 박진석은 마이크를 잡고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슈올츠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수빈 책임자와 함께 갑니다. 그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회장이 직접 세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문장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박진석은 박성재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 관계도 정리한다. 박성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진석은 묻지 않았습니다. 책임질 수 있겠니? 박진석은 묻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단지 말했습니다. 그럼 흔들리지 말아라. 그날 밤 박성재는 이수빈과 함께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 이수빈은 웃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속으로 오빠의 병이 떠올랐습니다.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이수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욕심 없이 조용히 지금처럼 지내면 행복할 것 같아.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빈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행복할수록 더 무서워질 것 같아. 박성재가 이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이수빈은 말했습니다. 오빠가 아픈데 내가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끝나자 이수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의 손을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죄가 아니야.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집에서는 웃어야 한다. 그 결심은 이수빈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수빈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이지혁은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은호가 함께했습니다. 이지혁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병원 복도의 하얀 빛은 거짓말을 쉽게 들춰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지혁은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지은호는 옆에 앉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옆이 이지혁에게는 더 무거웠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준비한 사람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떨림을 잡아주듯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지은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 이지혁에게는 약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약은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약을 먹으면 이제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오래된 습관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습관이 이지혁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슈올즈에서는 또 하나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박진석 재단에서 의료 지원과 연결을 돕겠다는 제안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겉으로는 회사 이미지를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도 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을 제대로 세우려면 수빈의 가족을 먼저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진석의 행동은 감정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만들어낸 오해를 행동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집에서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이수빈은 집에 들어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김다정은 미소로 맞았습니다. 이상철도 무심한 척하면서도 딸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이수빈은 속으로 떨고 있었지만 표정은 의젓했습니다. 웃음은 조금 억지였지만 억지 웃음도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요즘 일은 어떠냐? 이수빈은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바쁩니다.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김다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참 야무지다. 이수빈은 그 칭찬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야무지다는 말은 때로 혼자 버텨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수빈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서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수빈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밖에서 들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수빈은 이불을 살짝 쥐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버텨주십시오. 그 순간 이수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문장은 짧았습니다. 당신 오빠 심장이식 대기 맞지요? 이수빈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퍼뜨리려 합니다. 이수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성이가 흔들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성이는 무너지고 있어도 끝까지 남을 끌고 내려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침을 삼키고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재가 받았습니다. 이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누가 지혁 오빠 일을 알고 있어. 박성재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낮아졌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이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보냈습니다. 박성재는 잠깐 말이 없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찌르는 거야. 이수빈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박성재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말고 증거부터 잡아야지. 그리고 아버지께도 보고할 거야. 이수빈은 그 말을 듣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박진석이 알면 더 크게 움직일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이 움직이면 고성이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병이 루머로 소비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누구도 감정선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수빈은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김다정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다정이 문 앞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빈아, 괜찮니? 이수빈은 눈물을 삼키며 목소리를 정리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짓말이 가족을 지켰습니다. 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돌아갔습니다.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이수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늘 그렇습니다. 자식이 숨기려 할수록 더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박진석은 늦은 밤에도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수빈 책임자 관련 이상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족 건강 이슈를 들추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박진석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비서가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고성이 쪽 라인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박진석의 얼굴이 더 단정해졌습니다. 단정해질수록 위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 손이 닿는 모든 길을 끊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결심은 무거웠습니다. 박진석은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수빈과 지역의 일은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단순히 회사 이미지를 지키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누군가가 만든 왜곡 때문에 한 가족이 더 무너지는 것을 두 번 보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자신에게도 낯선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밤 이지혁은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는 안심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규칙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눈을 뜨면 바로 대답해 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지혁이 이어 말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선배님이 무너질까 봐 두려우신 겁니다. 이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무너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 문장이 병원 공기 속에 남았습니다. 그 공기는 누군가를 울리는 공기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까봐 두 사람은 울음을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사람이 의젓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흔들리지 않으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수빈은 집에서는 더 밝아지려 했었습니다. 지은호는 말 대신 곁을 지켰습니다. 이지혁은 버티려 했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자신의 거짓말이 무너지자 더 깊은 곳에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발악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소리 없는 칼이 더 깊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수빈은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얼굴은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눈 밑에는 밤새 참은 감정이 얇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그 감정을 숨기고 다시 업무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수빈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수빈은 그 생각으로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영상 링크였습니다.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슈올즈 새 얼굴 숨겨진 가족의 비밀. 이수빈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누르지 않아도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작했습니다. 고성이가 직접인지 고성이가 만든 라인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재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박성재는 곧 답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진석은 조용히 결제 라인에 서류를 올렸습니다. 고성이를 둘러싼 마지막 끈을 끊는 서류였습니다. 누군가가 거짓말로 만든 왜곡을 누군가는 절차로 끊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절차가 가족을 구할지 더 큰 싸움을 부를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우려 하면 누군가는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